저는 들으면서 제가 왜 처음에 가입했었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대의를 가지고 가입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처음에 대한건축사협회. 네,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했던 이유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그 키라허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제 그 트리 구조 밑에 있는 사이트인데 좋은 서비스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소프트웨어 공동 구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협회에서 특정 소프트웨어 딜러랑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많이 사면 싸게 줄 수 있잖아요. 이제 제품이라는 게. 그래서 계약을 맺고 회원 특별 할인가로 팔아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거 이득만 보고 우리 사무소가 가격을 싼 제품들을 사용하면 뭐 회비 내지 뭐 싶었거든요. 저는 계산해봤어요. 우리 사무소 그 차액으로, 인원수 그리고 할인가로 샀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 차액 내가 내는 가입비와 월회비 이렇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 취지는 싸게 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품을 쓰지 않는 회사가 여전히 많고 그렇다는 거는 불법적인 상황에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가난해서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싸게 구입하고 사무소 소프트웨어 완전 정품화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회원을 보호하는 취지까지도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쉽게도 공동 구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점점 줄고 있고 저희가 진짜 원하는 것들은 안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새 협회가 뭐 이렇게 큰 대의, 뭐 공익 그런 거보다도 이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작은 거에서 챙겨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건축법 체계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건축법만 보면은 그렇게 건축법도 좀 이상하긴 한데 단일법만 보면 그나마 낫지만 실제로 용도에 따라 가지고 수만 가지 법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공공건축을 소규모만 할 땐 몰랐었는데 규모가 커지니까 굉장히 많은 법들과 굉장히 많은 인증과 절차들이 계속 지금 뭐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늘어나고 가설건축물을 설계를 하라고 하고 구조를 계산을 하라는 것들,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들인데 그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거나 또 법의 구조에 대해서를 조금 조정을 하거나 그것들을 좀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 사실 그거는 개인이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협회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지원들을 하나씩 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예 그쪽 위원회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 담당 위원회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건축사협회도 많은 위원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협회 조직 운영 자체 유지에 필요한 위원회들도 있고 사업들을 위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체를 좀 탐구를 해서 한국건축사협회는 물론 기본적인 위원회 똑같이 있어야겠죠. 뭐 인사위원회나 뭐 기획위원회나 뭐 똑같이 있어야 될 거고 방금 같은 말씀해주신 것 같은 사업 발굴 협회 하는 사업 발굴을 하는 건 위원회 자체를 아예 다른 포지션으로 가져가줘도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걸 양쪽에서 하기보단 똑같은 걸 양쪽에서 해야 되는 분야가 있을 거고 상호 견제를 위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일단 협회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은 당연히 안 되고 차근차근히 가장 먼저 선결돼야 될 과제부터 설정을 해서 하나씩 이제 해나가는 식으로 좀 인내심을 갖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협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학생들이 40대가 될 때쯤에만 좋아져도 좋겠다는 생각도 있긴 해요. 약간 협회가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하셨던 말씀에서 생각이 난 건데 미래 세대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협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건축사협회를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은 미래 세대한테 희망을 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든다라는 것들이
너무 과거지향적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존의 세대들,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도 물론 그것들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고 하지만 그게 미래 세대를 담보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미래 세대의 희망을 갖고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양한 부분들을 활로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정말 협회가 해야 될 진정한 목표가 아닐까. 계속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과연 이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협회는 이익 단체인가 아니면은 공익을 위한 단체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양분하려는 생각이 좀 너무 이제 굳은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익 단체임과 동시에 공익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익을 위한 것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 단체로서의 성격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너무 이상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 다 가져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떤 직군의 협회라는 거는 직능협회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직능협회는 당연히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져야. 그렇긴 한데 많은 협회들이 단체들이 공익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너무 그거에 반하는 행동, 오로지 이익 단체로서의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게 좀 눈에 보일 때 되게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대놓고 우리는 공익을 위한 협회인데 라고 그것만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익 단체라는 거는 당연히 인정해야 될 본질적인 부분인데, 근데 그 이익이라는 게 이제 당장 눈앞에 생기는 금전적 이익만을 보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단체 전체가 이 직능군 전체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서 전체가 좀 탄탄해지고 경제적으로도 혜택으로 돌아오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왜 건축사를 점수 시험에 붙고 자격증을 받으면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잖아요. 네. 건축사 윤리선언은 그냥 협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건축사 법에 있는 거고 건축사 법에 있는 건데 그 윤리선언이 항목이 쭉 있는데 저 사실 그게 조금 정리가 돼야 된다 보는 입장인데 위계가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갑자기 뭐 인류 얘기하다가 갑자기 동료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조금만 정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건 할 얘기는 다 하고 있어요. 저희 윤리선언이. 그런데 거기 보면은 공익에 대한 게 한 절반 정도 되고 절반까지 한 3분의 1, 3분의 1 생각 공익에 대한 게 한 3분의 1 그리고 고객에 대한 게 3분의 1 동료 건축사에 대한 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저는 결국은 협회가 추진해야 될 방향도 그 세 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 윤리선언을 한 사람들의 집단이잖아요. 그러면은 공익을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거고 그 윤리선언을 한 건축사들의 집단인데 우린 공익에 관심이 없어라고 하는 협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에 대한 예의에 대한 선언을 했는데 동료의 이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침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재해야죠.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고객 뒤통수 치는 건축사는 우리 협회의 품위를 떨어뜨릴 테니까 당연히 제재를 해야겠죠. 세 가지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윤리를 다 지키는 사람들이 사회봉사만 하려고 지키는 건 아니니까 그걸 다 지키면서 한 활동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린 이익 집단인데 우린 다 같이 모여서 공익을 생각하고 있어 라고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사실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익을 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뭐 선비라고 포장하지 않았으면. 기본적으로 건축사 협회라는 거는 건축사들의 집단인데 당연히 그런 집단이 되어야 되지만 이게 건축사만을 대변을 하고 건축사만의 이익을 추구를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중심은 건축사의 이익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했던 부분이 건축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건축사보와 다른 뭐 건축 관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같이 갈 수 있는
큰 이익의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가야지만 네. 미래의 이익이 계속 창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소한 의미에서의 건축사들의 이익만 쫓는 이익 집단은 사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그건 정말 과거로밖에 갈 수가 없을 거고 맞아요. 그걸 확장을 하려면은 여러 사람들을 포용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구조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이제 누구를 위한 단체이냐라는 이제 문제로 넘어가는데 지금 하신 말씀에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되게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 건축사의 국내 활동에 대해서 참 말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도 좀 껄끄러운 부분도 많고 실제로 충돌도 있고 그런데 저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외국 건축사가 국내 건축사와 똑같은 자격을 갖는 것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반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외국 건축사가 한국 건축사 자격증을 합리적으로 딸 수 있었으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법규 시험을 오히려 안 보고 저 법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네. 1교시를 안 보고 네, 가장 일반적인 그 설계 평면을 그리고 뭐 그런 시험을 봐야 이제 한국 건축사를 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시험도 쉽게 통과를 못하는 것 자체 우리나라 그 건축사 시험이 너무나 그 합격률이 낮아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외국 건축사분들은 그냥 간단한 법규 체크만 하고 우리나라 건축사를 따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그 국내 건축사의 숫자를 컨트롤하는 그 좀 안 좋은 기능 때문에 계속 그분들이 한국 건축사를 쉽게 못 따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합리적으로 양성화를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하고 네. 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학위를 따고 건축사를 따고 쭉 일하다가 귀국하신 거죠. 네. 그분이 법규를 정말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저같이 한국에서 실무를 하고 실무를 하고 개소를 한 경우, 저도 중간에 유학을 갔다 왔지만 저 외국에서 일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저는 한국 법규만 접한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개업을 하기 전까지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았지만 알고 있던 법규가 많아요. 선배가 알려준 거. 근데 외국에서 와서 개소하신 분들은 뭐가 어떻하더라가 없는 거예요. 네. 진짜로 법규를 보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완전 FM이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저희는 찾아보지도 않은 밑에 예외 조항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외국에서 했으니까 한국을 몰라 그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 되게 편견인 것 같아요. 라이센스를 없어도 외국 라이센스만 있어도 한국에서 허가를 낼 수 있게 해준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요? 국가가? 근데 하지만 배척을 하거나 문을 좁힌다도 웃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나라도 쉽게 우리나라 라이센스를 딸 수 있게 열어주고요. 오히려 외국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이렇게 열었는데 그렇죠. 한국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 니네 나라에서 네. 법규 시험만 보면 니네 나라에서도 허가 낼 수 있게 해줘. 음. 거꾸로 협회 간 협의를 해서 저는 공격을 들어가야지 이거는 무슨 빗장을 걸어 전국에 있는 게 저희도 그런 게 엄격화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저희가 했던 요 되게 작은 토크를 네. 들은 대한건축사 협회에서 네. 조금만 신경 써줘도 이미 긍정적인 효과지 않았나. 그렇죠. 네. 한국건축사협회 창립운동 자체가 네. 대한건축사협회의 저는 순기능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열심히 동의하는 게인지 동의면 동의고 끝이지 사실 어떻게 뭘 더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가 있다라는 것 자체와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사 사무소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일이 워낙 바쁘기도 하고 사협회를 통해서 가입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거의 무지할 수준으로 자기 어벽이지만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슈가 되고 어떻게 보면 노이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많아져야지만 협회도 맞아요. 바뀌고 새로운 협회를 창립이 돼서 더 좋은 방향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 요게 이제 건축 공부하면서 편집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해주실 텐데 이걸 뭐 갖고 논의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이즈라고 말씀하신 걔네 헛소리만 하더라. 그런 뭐 유튜브도 또 나오고 그리고 관측공감에서 저희 말고 다른 세트를 또 초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어쨌건 이슈가 있는데 이슈화 시키지 않는 상황이 타개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조금씩 안 맞는 이야기들도 중간중간에 들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을 해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하면 바로 잡아주시면은 저희도 수긍할 부분 수긍하고 아니면 또 다시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